뭐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삼교시에 무슨 교과예요? 국어. 국어 선생님 그럼 월드컵 안 보시겠네? 네. 안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 수업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쌤이 다 똑같아. 반이 똑같이 맞출 수 있어. 아 진짜? 그러면 어느 한 반도 빠지실 수 없겠네. 근데 어차피 월드컵 하면은 전반이 45분인가? 네. 그럼 여러분들 전반 끝날 때쯤에 끝나겠네요 수업? 사교시 선생님 수업 없으니까 선생님 결과를 알겠다. 스포해야지. 자, 여러분들이 안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팀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3, 4교시를 열심히 수업 들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 했던 거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전사라고 합니다. 이 전사된 RNA는 핵 밖으로 빠져나와서 라이보솜이 염기 서열을 읽어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가져와 가지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라이보솜에서 RNA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두 가닥이 있어요. 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전사에 이용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 서열을 보고 어느 가닥이 전사에 이용됐는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전사에 이용된 가닥에 상보적인 서열을 만들어 주니까 요 서열이 오게 되면 1번과 2번 중에 2번 서열을 통해 가지고 RNA를 만들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연속된 3개의 염기 서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RNA에 있는 것을 코돈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라이보솜이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RNA에 전사된 여러 개 염기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A, C, U, G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라이보솜은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먼저인지 요렇게인지 뭐 이렇게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지워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A부터 읽어야 하는지 C부터 읽어야 하는지 U부터 읽어야 하는지 여기 G부터 읽어야 하는지 라이보솜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요런 서열이 있어요. 자, 요런 서열이 있습니다. 그럼 라이보솜이 딱 RNA 결합했어요. 그럼 이제 코돈을 읽어야지 하면서 연속된 3개를 읽는데 AAC가 먼저일까요? ACA가 먼저일까요? CAC가 먼저일까요? AUG가 먼저일까요? 자, 우리 라이보솜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쭉 가는데 어떤 서열이 있냐면 AUG라는 서열이 있어요. AUG란 서열이 어떤 서열이었죠? 종결 코돈? AUG 뭐예요?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게시 코돈입니다. 게시란 말이 뭐예요? 번역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서열을 쭉 읽어갈 때 뭐를 찾냐면 AUG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이구나라고 라이보솜이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AUG를 찾아가지고 메사이온을 가지고 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3개씩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UGA가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뭐였죠? 종결 코돈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 떼고 수많은 연결을 쭉 읽다가 이제 언제 끝나냐? AUG를 읽으면 이게 시작이고
세 개씩 끊어서 읽다가 어느 순간 UGA라는 서열이 읽혔습니다. 그럼 이 서열은 아무것도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역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서열이 있을 때 AUG를 먼저 찾고 세 개씩 끊어서 읽어줍니다. 라이보솜이. 그리고 UGA 혹은 다른 나머지 두 개의 종결 코던을 만나게 되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번역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볼게요. DNA, 유전자에 배열된 아미노산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염기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전사가 되면 자, DNA를 이루는 두 가닥의 폴리누클레오타이드 중 한 가닥의 염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갖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씩 결합하여 RNA가 합성이 됩니다. 이 RNA 염기 서열은 전사에 이용된 DNA 가닥과 상보적입니다. 자, RNA 이동. 합성된 RNA는 핵을 빠져나와 세포질에서 라이보솜과 결합을 합니다. 자, 번역. RNA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차례대로 라이보솜으로 운반되어 오고 아미노산은 세포질에 둥둥둥 다 떠다니고 있어요. 알겠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인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이 완료된 폴리펩타이드는 구부러지고 접혀가지고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되면 이제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상태를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방금 요거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번역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RNA 코돈 중에는 단백질 합성과 시작을 멈추는 코돈이 있습니다. 번역은 항상 무슨 코돈에서? 게시 코돈에서 시작이 되고 종결 코돈으로 끝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이에요. 신기하게도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이렇게 연속된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과정으로 다 단백질을 번역을 합니다. 자,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모습과 생활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생명체는 같은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해서 생물 종과 관계없이 같은 코돈이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뜻은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으로 진화해 왔음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슐린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인슐린 혹시 들어봤나요? 인슐린은 뭐예요? 인슐린? 밥을 먹으면 그쵸? 밥을 먹으면 분비가 됩니다. 밥이 탄수화물 성분이죠? 그럼 녹말이 주 성분일 텐데 이 녹말이 하나하나 쪼개지면 포도당이 되고 이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가 흡수를 합니다. 그럼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우리 몸은 혈당량 이런 것들을 항상 일정한 농도로 맞춰줘야 하는데 밥을 먹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당 성분인 포도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얘를 낮춰주기 위해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성분을 우리 몸에 있는 조직세포에 넣어줄 수 있는 신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 지방세포에 넣어주는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언제 활발하게 일어나냐? 여러분들이 갑자기 혈당량이 높아질 때 이 높아진 혈당량을 지방에 넣어줘요. 그럼 지방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물론 근육세포 이런 것도 다 넣어주긴 하지만 우리가 정상보다 혈당량이 급격히 오를 때 그 급격히 오른 혈당량을 누구한테 주냐면 지방세포한테 줍니다. 그럼 지방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럼 살이 찌는 거 안 찌는 거? 여러분들 옆구리, 막 배 이런 데에 살이 찌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해주냐면 급식을 먹고 바로 걸으세요. 걷는다는 얘기는 허벅지를 움직인다는 얘기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허벅지입니다. 허벅지가 걸으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을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저장된 포도당이 그나마 근육에서 소비가 되니까 지방이 덜 찔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러면 너무 졸리고 나른하고 누워있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걸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걷게 되면 맛있는 거 먹었지만 그나마 살이 덜 찌는 몸이 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근육이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면 좋으니까 근력 운동도 하게 되면 살이 덜 찌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밥 먹고 좀 걸으세요. 급식 먹고 걸으세요. 그리고 급식 먹을 때 밥이랑 그 다음에 고기랑 채소가 있어요. 뭐 먼저 먹을 거예요? 고기. 채소. 알고 있네? 자, 똑같은 식단이지만 내가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채소랑 고기 먹는 것과 채소 먼저 먹고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것은 혈당량을 올리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먼저 먹게 되면 이 채소가 먼저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포도당 이 탄수화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해주기 때문에 혈당량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어요. 급격히 올라가지 않으면 지방으로 전환되는 양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급식 먹을 때 뭐 먼저 먹어요? 채소. 배고프다 밥 먼저 먹어서 혈당 확 올려가지고 졸리지 말고 채소 먼저 먹고 고기 먼저 먹고 그 다음 밥 먹으면 살이 덜 찔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 인슐린 유전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예요. 자, 그런데 얘는 동물에게 있지만 이렇게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인슐린이 잘 안 나와서 혈당량이 너무 높아서 이 당 성분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치. 당에 오줌에 당 성분이 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인슐린을 넣어주게 되면 치료가 됩니다. 물론 내년에 생명과학 선택하게 되면 이 당뇨병의 두 종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지금은 인슐린을 투여하면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인슐린을 예전에는 누구한테 뽑아냈냐면 소의 췌장. 얘가 이자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혹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런 췌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약간 배 정 가운데 그 위 살짝 뒤쪽에 있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 그 영화 제목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그러면 배를 갈라서 장을 해친 다음에 췌장을 꺼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래요? 그게 뭐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잖아. 그게 약간 너무 사랑한다라는 뜻이라는 그러던데. 그래서 너무 약간 잔인한 표현이다 생각을 했죠. 아무튼간 요 췌장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인슐린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는 뽑아내야 되니까 소나 아니면은 개한테 췌장에서 뽑아냈어요. 그러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소 한 마리에서 뽑아내야 돼. 그럼 소를 죽여야 돼. 소값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물론 소는 매번 죽이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뽑아가지고 뽑을 때도 오염된 환경에서 뽑으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되게 깨끗한 환경에서 뽑아가지고 정제해가지고 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비쌌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굉장히 싸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대장균에서 만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했냐 한번 볼게요. 사람의 체세포에는 DNA가 있고 이 DNA에는 인슐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은 특이하게 DNA를 두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다란 원형으로 된 DNA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하게 원형으로 된 DNA가 있습니다. 요 조그만한 이 DNA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플라스미드라고 합니다. 이 둘 중에 얘를 쓰는 이유는 얘를 우리가 꺼내기도 쉽고 조작하기도 쉽고 다시 집어넣기도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장균은 원래 본인은 인슐린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인슐린 유전자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플라스미드를 꺼내가지고 요 사이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DNA에서 이 인슐린 유전자 부분만 떼내요. 그 다음에 얘랑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가지고 있던 플라스미드라는 DNA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가 삽입된 요 재조합된 DNA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강제로 대장균한테 넣어줍니다. 대장균
실험실에서 키우기도 쉽고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식을 해요. 그럼 얘가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만들 거고 실험실에서 추출할 수 있으니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추출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인슐린을 많이 대량으로 싼 값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값이 확 떨어지게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얘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슐린 유전자에 있는 유전 정보를 그대로 얘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이 뭐야? 요거예요. 생명체는 같은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물종에 관계없이 같은 코도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니까 우리가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한테 넣어줘도 대장균이 인슐린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재조합된 DNA는 대장균한테 어떻게 넣어줄까요? 넣어준대. 어떻게 넣어줄 수 있을까요? 너 이것 좀 먹어볼래?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주냐면 이 대장균 이 불쌍한 놈이에요. 왜냐면 갑자기 자기가 있던 DNA를 사람이 꺼내지 않나? DNA를 끊지 않나? 넣지 않나? 이거를 또 어떻게 넣냐면 얘 대장균이니까 당연히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열 충격이나 전기 충격을 빠방 가합니다. 그럼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포막이 잠깐 구멍이 나요. 그럼 그 사이에 얘를 쏙 집어넣는 거지. 자, 그러면 대장균 한 마리만 쓰는 거 아니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쓰고 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씁니다. 그럼 모든 재조합된 DNA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애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너무 작아요. 그 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거 혹시 궁금한 사람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재조합된 DNA가 들어간 대장균을 찾을 수 있는가? 생명과학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볼게요. 자, 그 유전 부호 체계의 공통성과 활용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같은 유전 부호 체계를 사용하므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세균에서 사람의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과 같은 유용한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 DNA에 삽입하여 대장균에 주입하면 대장균 내에서 전사와 번역 과정이 이루어져 사람의 인슐린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유전자 이상과 유전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볼게요. CTT 한번 찾아볼래요? CTT 찾아야 되니까 CUU 잠깐만 CAA인가?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CTT DNA를 CCT라고 했을 때 뒤에 CCT로부터 전사된 건 뭐예요? 얘를 전사돼. 얘를 이용해서 전사할 거야. GAA. 그럼 GAA 한번 찾아볼래요? 가 어디서 가? 글루탐산이에요. 그러면 아까 CTT였죠. 근데 얘가 CAT로 바뀌면 얘가 전사가 되면 뭐가 돼요? 자, CTT 전사되면 뭐가 돼? GAA CAT 캣 고양이가 전사되면 뭐가 돼? 야옹. 자, 그래서 미안 U A가 되겠죠. 그러면 글루탐산에서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발란 말고 발린입니다. 자, 볼게요. 그 염기 하나만 바뀌었는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었죠. 요거 하나만 바뀌어도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건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 남모양 적혈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가 정상적인 적혈구라면 얘가 남모양 적혈구입니다.
남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무엇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피와 관련해서 산소를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산소랑 결합을 잘 못하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서로 남모양이니까 서로 좁은 혈관을 움직이다가 서로 막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겠죠. 동글동글한 애들은 잘 스무스하게 통과하는데 남모양이면 잘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관을 막겠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조직들은 산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 더 심하면 어렸을 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우리 적혈구가 빨간색인 이유 뭐라 그랬죠? 어떤 단백질이 있어서?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색 색소를 띠는 단백질인데, 그치. 그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뭐가 산화가 돼서? 그렇지. 철이 산화가 돼서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라고 기억나죠? 좋아요. 자, 그럼 요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에요. 그럼 단백질이니까 헤모글로빈을 합성하는 유전자도 있겠죠? 그럼 그 유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있어요. 굉장히 염기서열이 긴데 그 중에 요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CTT. 자, 얘가 DNA가 RNA로 전사가 되면 GAA로 전사가 됩니다. 그럼 이 코돈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 우리가 했듯이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지정이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의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적혈구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수백 개의 염기 서열 중에 단 한 개가 T에서 A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전사가 되면 GUA로 됐고, 요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단 한 개의 아미노산이 바뀌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전체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아미노산 중에 단 한 개만 바뀌었을 때 요렇게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 서열 중에 단 한 개만 바뀌어도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유전자의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자, DNA 염기 서열이 바뀌면 전사와 번역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번역은 정상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바뀐 염기 서열 때문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유전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금 배웠던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고, 페닐케톤조증이 있고, 백색증. 선생님 알비노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요 백색증이 바로 알비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볼게요. 자, DNA 염기가 T에서 A로 단 한 개만 바뀌었더니 코돈이 달라졌어요. 코돈이 달라지니까 아미노산이 단 한 개만 바뀌었습니다. 단 한 개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우리가 질병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동글동글한 이 적혈구라고 하면 중간중간 이렇게 남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전자 이상 순서 볼게요. 자, 유전자 이상,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T가 A로 바뀌었고, 그래서 전사 번역 과정을 거치면서 단백질 아미노산 하나가 다른 돌연변이로 아미노산 하나가 다른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이 합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전병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은 긴 바늘 모양으로 서로 달라붙어서 적혈구를 남모양으로 만듭니다. 남모양 적혈구는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지며 모세혈관을 막아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조직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 심한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 여러 신체 기관에 손상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염기 서열이 바뀐다고 해서 전부 다 아미노산이 바뀔까요? 만약에 GUG라는 코돈이 있어요. 끝에가 하필 바뀌었는데 사이토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럼 단백질 구조 이상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염기 서열이 분명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복으로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유전병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돌연변이가 침묵한다 해가지고 침묵 돌연변이라고 또 이름 붙여지기도 합니다.
생명과학 관심이 생기죠? 이런 용어 막 더 알고 싶지 않아? 그럼 생명과학과 이제 이런 것들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이제 페닐케톤요증이랑 알비노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비노증 저번에 설명한 대로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이상이 생겨가지고 멜라닌을 만들지 못하니까 머리카락, 피부, 털 등이 하얗게 되는 것을 알비노증, 백색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닐케톤 요증인데 당 요증처럼 페닐케톤이란 물질이 오줌에 나오는 것을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합니다.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얘를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닐알라닌 이게 무엇이냐면 2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 한 개예요. 알겠죠? 자, 이 페닐알라닌을 또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효소가 없어요. 그럼 혈액 속에 페닐알라닌의 농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자, 페닐알라닌을 분해해야 되는데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 자체가 없어요. 그럼 혈액 속에 우리가 이 고기를 막 먹어요. 그럼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다음에 흡수가 된단 말이지. 그럼 흡수된 아미노산 중에 페닐알라닌이 혈액 속에 있는데 얘를 분해하지 못해. 그럼 페닐알라닌 농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캐치를 못하고 그냥 페닐알라닌을 안 먹이게 되면 지능장애 이런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어렸을 때. 자, 왜 그러냐면 볼게요. 자, 우리 모세혈관이 있어요. 이 모세혈관은 사실은 뇌를 제외하고는 이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포로 되어 있으면 이런 틈들이 있습니다. 이 틈을 통해 가지고 물 성분, 그다음에 이 틈보다 작은 애들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몸에서 뇌만 이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너무나 소중한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 물질이나 들락날락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뇌에 있는 모세혈관에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세포에 있는 요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중요한 물질들은 우리 세포막을 경계로 한 이동 배웠었죠? 그 이동을 할 때 모세혈관, 이 뇌에 있는 모세혈관은 틈이 없기 때문에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수송을 해줘요. 자, 그 중에 아미노산도 이렇게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수송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수송하는 단백질은 특이하게 그냥 아미노산이면 다 수송을 해줘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하필 혈액 속에 페닐알라닌의 농도가 엄청 높아요. 이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뭐만 들어가요? 페닐알라닌만 뇌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뇌세포예요, 뉴런. 자, 그럼 이 뉴런들은 사실은 페닐알라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뇌세포가 분열할 때 필요한 다양한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기 동안 뇌세포가 막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성장기에 하필 이 질병을 가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필 부모님이 몰랐어. 그리고 그냥 그 페닐알라닌을 낮춰서 먹이지 않고 고기를 단백질 막 먹였어요. 그럼 혈액 속에 페닐알라닌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럼 얘만 수송을 해줍니다. 그럼 이 뇌세포들이 잘 자라야 못 자라요? 못 자라니까 뇌세포들이 잘 자라지 않아가지고 지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품을 먹을 때 뒤에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큰 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첨가제가 좀 바뀌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코카콜라에서 나오는 제로콜라 보게 되면 그 뒤쪽에 페닐알라닌 함유라고 크게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페닐알라닌, 우리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얘를 충분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페닐알라닌, 이 페닐케톤요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주의해서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페닐알라닌이 포함되어 있으면 항상 뒤에 문구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식품 같은 거 먹을 때 한번 뒷면을 보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자, 아무튼 페닐알라닌이 혈액 속에 많이 나오면 페닐케톤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DNA 염기설이 바뀌면 반드시 유전병이 나타날까? 우리가 방금 했던 대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드원은 61종류이고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이므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드원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NA 염기 한두 개가 바뀌더라도 RNA 코드원이 그래서 달라지더라도 이 바뀐 코드원이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경우 정상적인 단백질 합성이 되어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진도는 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거 문제 꼭 한 번씩 풀어오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교과서 가져오면 됩니다.